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3회차 기능사 필기시험 안내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공지사항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PDF 문서로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크로벳 리더나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능사 3회차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 안내사항입니다. 접수기간에 시험장이 만약에 매진이 돼서 마감이 되면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을 할 예정이나 응시 수요가 높은 일부 종목이나 또는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까 첫날 웬만하면 예약하시는 게 좋겠죠. 대기열이 좀 걸리긴 해도. 자, 그래서 시험 일정이 중복되지 않으면 다수 종목을 이제 접수 및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같은 종목은 한 번만, 해당 회차에 한 번만 응시 가능하다. 자, 여기 이제 24년 3회차 필기시험 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5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받습니다. 예약을. 그래서 5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꼭 예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4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희망 날짜에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시험 진행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이틀 줍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뭐 서울에 어디 시험장을 봐야 되는데 뭐 첫날 예약을 뭐 못 해가지고 뭐 매진이 됐다. 근데 그래서 일부러 내가 뭐 부천권이나 경기권으로 예약을 걸었다가 나중에 그 장소 변경 기간이 됐을 때 서울에 내가 희망하는 자리에 누군가가 뭐 자리를 취소했거나 다른 데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빈 좌석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잔여 좌석을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게 장소 변경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완전히 이 4일 동안 예약을 못했다 그러면은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을 이틀을 더 주는데 이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장소로 예약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은 28일날 예약을 끝내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달력에 좀 여러분들이 탁상 달력이 됐던 벽걸이형 달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그런 달력 걸려 있으면은 거기다 좀 이렇게 걸어 놓고 메모를 좀 해두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빈자리 접수 제도 관련된 거고요. 자, 그래서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를 항상 개인정보 최신화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시험장 근처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지역 뭐 한번 그 물난리 난 적이 있었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재난 상황이나 긴급으로 뭐 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측에서 응시자분들에게 문자 통보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는 꼭 갱신을 최신화해 놓는 게 좋고요. 큐넷 어플을 뭐 새로 만들어서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큐넷 어플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 있거나 또 이게 초기에 이제 막 도입된 거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는 기간에 이 모바일 어플이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플이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한 1년도 안 된, 몇 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라서 초기에 나온 어플은 원래 사용을 안 하는 걸 권합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거는 패러다임인데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야 좀 뭔가 어플이 안정화가 되거나 하는 게 약간 있다라는 게 보통 공식이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큐넷 어플은 쓰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뭐 고집스럽게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괜히 썼다가 뭐 대기열 탑승이 뭐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예약 과정에서 뭐 또 렉이 걸리거나 뭐 버그 같은 게 발생돼가지고 자리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큐넷 어플은 아직은 쓰지 마세요. 안정화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술 자격시험 뭐 응시 관련 유의사항,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달라. 신분증 없으면 집에 가야죠. 그래서 공항연계상기 허용 모델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부정행위 관련된 안내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메모지는 별도로 감독관이 제공하고, 그리고 검정색 볼펜도 필기시험에서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급하는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앞전에 뭐 부정행위 사례가 뭐 있어가지고 응시자 개인이 지참해간 볼펜에 뭐 카메라 같은 거를 뭐 장착해서 달았다가 그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이유로 전국의 필기시험장에 이 절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저기 뭐냐 그 검정색 볼펜도 이제는 감독관이 지급하는 것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가 뭐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뭐 한다더라 항상 그 안내방송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측면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단적인 예로 보자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지금은 아직 그 필기가 뭐 전자문제집 사이트나 이런데 족보 자료가 있어가지고 딱히 뭐 책을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동영상 강의 무료 강의만 뭐 유튜브에 보더라도 공부가 가능한 구조기는 한데, 2026년도부로 정보처리 기능사가 개편이 되죠.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뀔 예정이다라는 게 입법 예고가 앞전에 통과가 돼가지고 법제처에서 이제 그 국회 법안 심사가 통과돼서 결국에는 이제 시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필기 과목이 개편되거나 실기 과목이 개편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온라인에 이제 족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번거롭더라도 출판사 책을 구매해서 비용을 좀 더 써야 되거나 인터넷 강의를 또 결제를 해서 비용을 더 많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조금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는 응시 기회가 이제 몇 번 남았냐면 앞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5번 정도 남았죠. 아무튼 뭐 실기 뭐 앞두신 분들은 뭐 이제 뭐 6번 남은 거로 봐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5번, 6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횟수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종목이 개편되기 전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서 자격증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뭐 뒤늦게 가서 뭐 부랴부랴 막 준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누차 유튜브 영상에 그렇게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도, 이게 관심 안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바뀐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뭐 시험 한 2번, 3번 남겨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성화고등학교에 지금 필기 면제형 검정으로 혹시나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미리 설명드리면 정보처리 기능사만 붙잡고 계지 마시고 혹시나 고등학교 지금 현재 재학 중인데 필기 면제형 실기 검정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건데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도 같이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는 예정대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충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비공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출제 기준이 개편되면은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 족보 자료가 없어서 이제 막 그 응시자분들끼리 막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막 열심히 막 시험 보고 온 어떤 그 기억나는 문제를 막 기억에 의존해서 막 암기해서 못 복원하고 막 이런 작업을 막 이제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격증 준비하기가 힘들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거나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종목에 대한 해당 사항이나 시험 일정, 시험 장소는 당일날 변경이 불가하다더라. 네, 그래서 CBT 필기 시험은 일정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 접수 내역 및 수험표 확인을 반드시 해달라. 자, 청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만 34살 이하 대상자들은 연간 3회 3번 최대 응시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주로 작업형 실기시험이 응시료가 꽤 나가거든요. 보통 전기기능사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기능사가 한 10만원대 하나요? 네. 그 다음 건축도장기능사가 한 7만 5천원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응시료가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50% 할인 정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방역사항인데 참고하세요. 네. 요즘엔 마스크 잘 안 쓰죠. 네. 그럼에도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자, 사전 입력 제도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큐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지금 사전 입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능사 3회차 필기 사전 입력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원하시는 자격증 종목 잘 예약을 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 입력을 왜 해두는 것을 권하냐면 보통 예약 첫날 이제 5월 28일 첫날에 이게 대기열이 발생이 되거든요. 응시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 대기열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접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사전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여기 원서 접수 동의 약관부터 자격 선택, 장소 선택, 접수 완료 과정까지 4개 과정을 한 5개로 봐야 되나요? 예, 하여튼 4개, 5개 과정을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사전 입력을 미리 끝내놓으면 종목 선택까지는 미리 해놓으면 이제 장소 선택이랑 그 카드 결제나 가상계좌 결제 2단계만 거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입력을 미리 해두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제 공지사항이 하나 더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험 장소를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능사 3회차 필기시험장 개설 예정 현황표가 이 PDF 문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후 변경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여기에 일단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시험 장소로 운영을 하겠다 이 뜻이죠. 자, PDF 문서 한번 파일 다운받아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격증 시험이 그렇게 날로 먹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은근히. 자, 기능사 3회차 필기시험장 현황. 5월 24일 금요일 기준 시험장 현황으로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이 다시 큐넷 사이트에 공지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임차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서부국가 자격시험장, 부산, 대구, 네, 쭉 있죠. 인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간석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동구 그 고잔동 남동 인더스파크역 근처죠. 네, 거기에 있는 인천 디지털 시험센터
인력개발원 쪽이랑, 그다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예,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도 진행하고요. 여기 있네요. 예, 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인천인력개발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부평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 주안동 쪽도 시험장이 열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PDF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엑셀 파일로 변환해서 보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뭐 이미 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험장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소도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추가 공지사항 혹시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2회차 기능사 실기시험 빈자리 접수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본 접수 기간 때 이걸 예약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기능사 2회차 실기 빈자리 예약 기회가 5월 26일하고 5월 2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예약을 꼭 하셔서 혹시나 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틀간의 일정 동안 비어있는 자리를 잘 체크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상 계좌가 이용이 안 됩니다. 카드 결제랑 그 계좌이체 직접 그 인출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사 2회차 실기 이제 필답형이 정보 처리 기능사가 일정이 아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기능사 2회차 실기 일정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정보 처리 기능사가, 실기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클릭. 오케이. 2회차 진행되는 날짜가 6월 1일인 걸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응시 대상자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알려주시던지. 왜냐하면 제가 수험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6월 1일 날이 아마 주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이네요. 오케이. 6월 1일 토요일 날 기능사 실기가 필답형이 전국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토요일 날 문제 20문제 복원 작업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퇴실하신 분들은 꼭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 제가 스트리밍 돌릴 거니까 그때 문제 나왔던 거나 정답 기억나는 거를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있어야, 그래야 다음 회차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이게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해당 파일을 복원을 해놓은 거를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에다가 그 첨부 파일로 탑재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보를 안 해주시면은 저도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앞전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2개 문제를 제보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복원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퇴실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 저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앞전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다시 봐야 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학습 참고 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 사항을 두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복원을 하는 거라,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복원을 해주셔야 돼요.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응시자분들을 위해서도 서로 좋은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원을 부지런히 할 거니까요.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능사 2회차 실기 빈자리 접수 제도랑 그 다음에 3회차 필기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사항 읽어봤습니다.